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에스테틱의 유인홍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김태형 원장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뿌띠 성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김태형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좀 굉장히 중구난방 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뿌띠 성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좀 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일단 질문하는 그 편집장 자체가 뿌띠 성형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이 또 편집장이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어서 그만하고요. 오늘은 뿌띠 성형의 중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완전히 언제가 가장 피크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뿌띠 성형의 예, 피크요. 제가 시작했던 2013년, 아니면 그 전 한 2012년부터 10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이었고, 지금은 조금, 살짝 소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흐름이 조금 달라진 시대인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뿌띠 성형의 중흥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톡신, 보톡스, 그리고 HA 필러, 그리고 스레드 리프팅, 녹는실 리프팅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가 거의 한 10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까지 그 정도가 피크를 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좀 흐름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흐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도와드리고, 그래서 아직도 대명사죠. 이제 톡신과 HA 필러와 그리고 스레드 리프팅. 이게 이제 뿌띠 시술에 아직까지는 꽂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 병원은 네. 제일 잘 될 때는 어느 정도 상황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약이 안 된다든지 뭐 줄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제일 잘 될 때는 네. 뭐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이 제일 잘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제품들은 뭐 무지하게 많았겠네요. 필러 제품 무지하게 많았죠. 예. 무지하게 많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는 제품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고, 지금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은 다 그래도 써봤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몇 개 정도 됐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50개 넘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정말 많았어요. 네.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개발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붐업이 되면은 그 제품들을 순식간에 확 만들어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필러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킨 부스터, 이른바 샤넬 주사라고 했던 NCTF135HA 이 제품도 수두룩하게 그 당시에 만들어냈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엑소점이 또 인기를 끄니까 그것도 그렇게 쑥 만들어냈었고, 그러고 나서는 요즘 콜라겐 유행을 하니까 PLA를 기반으로 한 뭐 PDLLA부터 이 비슷한 제품들 지금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큰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고마운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HA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이런 K-뷰티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은 왜 HA 필러를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뿌띠 시술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다운타임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방 이식에서 이제 뿌띠 시술, HA 필러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그 장점이 이제 녹아들어선 거는, 수술은 어쨌든 다운타임이 생겨버리잖아요.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얘는 바로 결과치를 볼 수가 있고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환자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들어오고 의사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식을 하던 숫자가 한순간에 HA 필러로 확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근데 이거는 제품이 발전하는 것도 같이 있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원래 있던 제품들이고, 보통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 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로 사용되는 PLLA 제품도 그렇고, 뭐 PCL 제품도 그렇고, 뭐 PDO 제품도 그렇고, 칼슘 제품도 그렇고, 사실은 다 필러도 걔네들은 역할들이 달랐던 건데, 제가 그 뿌띠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얘네들이 다 필러였었어요. 다 필러였었는데 그 싸움을 HA 필러가 확 이겨낸 거죠. 그거는 제품이 성장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 HA 필러는 이제 주름을 펴는 용도로만 썼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이나 바깥쪽 눈가 주름이나 이런 주름들,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의 HA 필러였었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이제 점점 공법을 더 개발하면서 이게 조금 더 하드해지는, 조금 더 모양 유지가 되는 필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필러들이 만들어지니까 예전에 못하던 코도 시술을 할 수가 있어지고 턱도 시술을 할 수가 있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HA 필러가 확 붐업을 일으키, 나 코 수술 안 받아도 되네? 나 턱 수술 안 받아도 되네? 팔자에는 보형물 안 넣어도 되네? 이마에도 보형물 안 넣어도 되네? 지방이식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생겨나니까 이제 환자들이 싹 쏠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HA 필러가 또 한 번 진화를 하게 돼요. 전체 컨투어링을 건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필러 제품들이 라인업이 다양해져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주비덤이나 레스틸렌 이런 제품들은 같은 주비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부위마다 각각 다른 제품을 써서 우리가 전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입술에는 이 제품을 쓰고 이마에는 이 제품을 쓰고, 같은 주비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유라미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타나면서 얼굴 전체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얼굴 전체를 HA 필러만으로도 완성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제일 많이 쓰던 HA 필러는 뭐였어요? 저는 그때도 주비덤이었었고 지금도 주비덤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주비덤 회사는 제품을 놓고 이렇게 PPL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하는 의사예요. 이게 좀 제 고집이 있는데, 저는 약 처방할 때도 사실 오리지널만 쓰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제 성향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품 쓸 때도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잘 쓰는 게 저는 테크닉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태형 원장님이 평소에 만나보면 좀 까칠한 면이 있는데, 많이 까칠하죠. 예,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환자분들도 요즘은 저 같은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워낙 직설적이고 아닌 거 아니고 맞는 거 맞다라고 하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요즘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편집장님과 저죠. 저는 굉장히 트렌디해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 보톡스는 뭘 또 많이, 보톡스도 사실은 저는 예. 제품들 다 써요. 다 갖다, 이게 사실 가격대도 사실은 되게, 저희 병원 지금 보톡스 가격대가 4개의 가격대로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게. 보톡스도 이제 저한테 사입되는 가격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제품마다 사실은 저는 환자들한테 또 선택권을 주려고 해가지고, 보톡스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주름만 펴는 정도? 예를 들어 미간주름, 이마주름, 바깥쪽 눈가주름, 요것만 그냥 근육에 주입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시술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스킨 보톡스 방법. 피부 더미층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층에, 머슬층에 안 놓고. 이 방법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 우리나라는 국내 톡신이 3개 회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은 회사가 있지만, 국내 도메스틱 이 톡신들이 가격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낮춰주면서 대용량을 다른 부위에도 좀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디 톡신이 활성화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14년에 시작했을 때는 저한테 강의 의뢰가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바디 톡신 강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아직 그게 접해지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 병원은 워낙 많이 하고 있었지만, 뭐 종아리 보톡스, 허벅지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위도 기타 등등 갈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해졌던 거는 사실은 저는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바디톡신을 해야 의사분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회사가 사실 요구한 거는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바디톡신 강의를 뭐 회사가 해주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끼리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만들고 어떻게 시술법을 가져가고 그러면 그때는 뭐 포지션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예를 들어 종아리 보톡스를 하는데 엎드려서 해야 될까? 서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적당히 구부린 상태로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논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땐 참 열정적이었네요. 지금은 다 이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보톡스라는 거는 정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사실 보톡스 이런 뭐 핸즈온 세미나 아니면 보톡스 실전 강의 이런 거 사실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못 배우는 거. 그냥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거기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구나.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다른 데서 시술하고 온 그렇죠, 환자들.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지?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죠. 관점이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미용에서 아쉬운 점은 그런 교육 여건이 잘 되어 있지가 않다. 메디칼 에스테틱이 김태형 원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훌륭한 원장님들 많이 소개는 해드리고 무슨 말씀을 또 김태형 원장님은 저 유일홍 편집장이 하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항상. 괜한 말을 했네요. 네네. 그래서 꼭 그 실전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네네. 저는 사실 영상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그런 아까 말씀하신 핸즈온 세미나들 자주 열리는 거 굉장히 네네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뭐 영상이니까 뭐 기록에 남긴다고 하지만 제 마지막 꿈 중에 하나는 제가 더 이상 뭐 시술 결과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은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즈음에는 제 모든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다 찍어서 그거를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메디컬 에스테틱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촬영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판권은 저한테 주시나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 잘 안 주시잖아요. 다 드릴게요. 오케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필러, 보톡스 이 업체와 제품들이 막 나오고 나서 누가 승자였나요? 이게 어쨌든 뭐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아무래도 뭐 큰 회사들이 좀 그렇겠죠?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간 단계에서는 국내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 단계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이 정도에는 국내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국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제품들을 수출을 하면서 그렇죠. 수출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LG 뭐 LG도 뭐 마찬가지고 뭐 슈젤도 마찬가지고 메이톡스도 마찬가지고 국내 회사들이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디바이스가 그렇죠. 그렇죠. 요즘 디바이스가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흐름이 지금은 디바이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디바이스 회사가 요새는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반대로 좀 역풍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르익지 않은 시술을 어설프게 받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그 시술에 대한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감이 사실 그렇죠. 필러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무르익어서 해야 되는 시술인데 무르익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역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케이스가 워낙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비율이 만약에 부작용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케이스가 많을수록
부작용 건수는 또 늘어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사실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작용은 어쨌든 프로포션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 프로포션이 크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냥 그 프로포션대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는 내가 어쨌든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 시술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를 원해서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래서 실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 시술 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흔하게 드는 예시가 있어요. 짜장면을 좋아해서 어느 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짜장면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짜장면 안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은 보통 안 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다른 곳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내가 미용실에 갔어요. 펌을 하러 갔어요. 펌을 하러 가서, 근데 펌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나는 평생 펌을 안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 시행이 되는 이런 필러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을 하고, 예를 들어 내 맘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내가 예측했던 대로. 그러면 나는 이거 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게 좀 저한테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